이게 방정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방정식이 뭐야? 해가 유하는 게 있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정식은 유한계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실근이 존재할 가장 많은 경우 2차 방정식 몇 개 있겠어? 2개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인 거니까. 3차는 최대 3개, 4차는 최대 4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방정식에서 첫 번째 2차부터 한번 1차부터 생각을 해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4차가 있어. 물론 이 팀은 5차, 6차, 10차 여러 개 많이 있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해 개수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 거야? 얘가 해가 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경우가 1개. 맞지? 이거 2개. 맞니? 이거 3개. 이거 4개. 모두 다 맞는 말인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차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 y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y는 뭐 2x-1 뭐 이런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니? 기울기는 양수면서 y를 표현이 음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요거 해라고 얘기하는 건 뭘 해라고 얘기하는 걸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즉 여기가 해가 되는 거야. 해. 어렵지 않지?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라고 얘기하면 뭐가 해가 되는 걸까? 요놈과 요놈.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라고 얘기할게. 그럼 이거에 x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선생님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맞지? 그런데 내가 얘를 2개로 나눠볼게. 첫 번째 y는 이 녀석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라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선생님 얘하고 뭔 관계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두 그래프인 거야. 맞지? 두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인 거야? 위로블로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요놈 직선인데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놈하고 연립했을 때 나타나는 해가 바로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이란 말이야. 그럼 요놈 연립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y 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형태인 거야? 얘인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x 절편이 해가 되는데 얘네 두 개로 나누면 결국은 뭐냐?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4가 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두 그래프 또는 세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게 결국 같은 의미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갖다가 뭐 같다 생각을 하고 3차에 대해서는 x-1, x-2, x-3 이거 해.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겠니? 3개 있어. 3개가 3개. 해가 3개. 그런데 그래프로 나타내보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는데 해가 1, 2, 3책인 거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맞지? 근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대충?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지? x 세제곱의 개수는 양수거니까 아래로 불러오면서 한번 꺾이면 되는 거야. 근데 y 절편은 어딜 지나고 있을까? x에 0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활용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극대극소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해하고는 뭔 관계일까라는 생각이야.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이거 이놈? 이놈? 이놈은 뭐야? 방정식에서 기가 막힌 게, 자 봐봐. 극대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지. 극대가 뭔지 몰라도 플러스 값인 거야. 요 극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값이야. 자, 이런 상황이 있고 y는 x-1, x-2의 제곱. 어때? 이거 해 몇 개인 거야? 얘도 3개인 거야? 3개야? 엄연히 얘기하면 3개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은 1이거나 2인 거야. 근데 2는 중근인 거지. 그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해가 분명히 x축과 만나는 점은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이놈 보니까 여기 이거 플러스 4에 y절편 본 거야. 플러스 4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래로 볼록인 다음에 한번 꺾여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요 점을 만나는 상황이 몇 개 있어요. 딱 2번만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접한 거, 우리 이런 거, 요것만 띄어서 볼게요. 이것만. 만약에 y는 x-2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릴 그래프를? 여기가 2라는 점인 거고 2참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접하게 그리지. 삼수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x축하고 접하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다음에 한번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접하고 떨어져서 마이너스 4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럼 자, 여기서는 극대가 뭐야? 이 녀석이고 극소가 얘거지. 극대가 플러스, 극소가 0이야. 극소값은 0인 거잖아. 이해됐어? 마지막 상황.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자, 봐봐. y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라고 해볼게. 이것도 3차잖아. 근데 잠깐만, 이게 판별식 구하면 판별식 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음수잖아. 이 마이너스 3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실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근데 2, 3, 4는 분명히 1이라는 이 점밖에 안 지나. 그럼 얘는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마이너스 2. 요거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때 일단 모든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극대극소가 존재한다 했을 때, 자, 요거 극대
곱하기 극소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 말은 극대는 양수했고 극수는 음수했으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도 플러스고 음수고 하니까 이거 몇 개 만나게 돼 있어? 3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차일 때 극대 극소를 구한 다음에 그 놈을 곱해서 음수면 얘는 분명히 해가 3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니? 해가 3개. 이 해는 하늘의 해가 아니야. 하늘의 해는 유일하게 한 개야. 이 해는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이 3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보자.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뭐가 나오겠니? 응? 극대는 플러스고 극소는 뭐가 나왔어? 플러스. 극소가 플러스야? 아니요. 0이잖아. 얘가 플러스고 얘는 0이잖아. 그러니까 곱하면 몇이겠어? 좋아. 둘이 곱했는데 0이 나왔다. 해 몇 개? 만난 점이 몇 개 있어? 2개인 거야. 자, 이거 극대극소 이따 가자 했으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극대인 거고 이게 극소인 거지? 봐봐. 이거는 여기 하나밖에 안 지나갔잖아. 맞지?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하면 뭐겠어? 이거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잖아.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면 해가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꼭 너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암기도 필요하잖아.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음수는 3개. 극대 극소 곱했더니 0이야. 그건 2개야. 극대 극소 곱했더니 양수야. 그건 무조건 1개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2차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2차, 4차, 6차 이런 짝수 애들은 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 X축인데 2차가 이렇게 있으면 X축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해가 없지. 4차 만나서 안 만났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홀수 차수는 1차, 3차, 5차 이런 애들은 X축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자 1차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가 만나 안 만나? 만나지? 3차 만나잖아. 또 5차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한 번 꺾이고 한 번 꺾이고 한 번 꺾이고 어쨌든 X축하고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 돼. 방정식인데 해가 짝수 차수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뭐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홀수는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있어. 이런 건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일단 오늘 배우는 핵심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면 해가 3개다. 3차에서 극대 극소 곱하기가 0이면 해가 2개다.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면 해가 1개다. 이건 꼭 받아 먹어야 돼. 알겠지? fx가 있는데 이 fx는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모든 다항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떤 f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최소값? 최소값이라기보다는 부등식.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 상황인 거야. 방정식은 이퀄 규모만 들어가는 건데 부등식은 부등식이 들어가는 거잖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요게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홀수 차수에서는 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홀수 차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무조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 0의 의미는 x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거 봐봐. 항상 위에 있어? 여기 아래 있잖아. 항상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홀수 차수일 경우는 분명히 제한 조건을 줄 거예요. 뭐 여기 이 상황으로 제한 조건을 줄 거야. 이 상황 고려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짝수 차수에서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뭐 이 정도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할 때 어떤 fx를 봤더니 이 A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어. B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어. 우리는 이 상황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이 보라색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fx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항상 이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인 거야. 자, 이 보라색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누구야? 이 극소값인 거잖아. 이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뭐야? 최소값. 이 최소값은 극소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러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양 끝의 값과 극대 극소를 다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극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극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최소가 아무리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그래프상에서 가장 작은 이 점이 가장 작은 점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네들은 다 무슨 상황인 거야?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이해됐니? 이걸 고려할 수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X축인데 이번엔 여기인 거야. 여기가 C, 여기가 D야.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거지. 똑같은 상황이야. 열린 구간, 닫힌 구간 CD에서 연속이 되는 거고 열린 구간 CD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fx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봐봐. 요 그래프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이 그래프상에서 이 빨간 놈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냐? 이 그래프로 보니까 맞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판단하면 좋을까? CD 구간 사이에 가장 큰 놈이 누구야? x가 뒤일 때 가장 큰 값이지. 그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네들은 다 0보다 작은 수들이야. 이 상황에서는 뭐가 가장 큰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다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너가 이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극대극소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야 돼.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면 얘가 안 돼. 알겠지? 자, 오늘 또 배워야 될 것 중에 속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속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거든.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배웠었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떠올려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x라는 식이 있는데 거리식인 거야. x가 거리입니다. 거리식.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t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써볼게.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시간인 거야. 시간. 그러니까 0초 때의 거리, 뭐 1초 후의 거리.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서 t는 1일 때, 즉 1초일 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니? 3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t가 0일 때는 몇이 나왔어요? 0 대표니까 2가 나온 거야. x는 2. 이해됐니? 그럼 이건 뭔 말이야? t가 0이라는 게 뭐야? 시간이 0이야.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현재 지금인 거야. 지금 현재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작이 2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1초 후에 3이 된 거야. 뭐 2초 후에부터 늘어나겠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잘 떠올려봐. 시간, 거리. 이게 거리식이잖아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하여 미분이라는 건 기하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거든. 순간 변화율이 그 의미가 뭐와 같다고 그랬지? 적선의 기울기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게 거리인데 이게 거리라는 녀석을 t에 대하여 미분한다는 거야. 근데 너가 잘 미분에 대한 정의를 배웠을 때 표현 방법이 미분 y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니? y에 대한 방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우리 y 프라임은 뭐라고 써?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잖아. 지금 너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의미가 y에 대한 방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한 거야 지금. 이해됐니? 근데 이 표현 방법에 y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y 프라임은 같은 의미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야. dy dx라고 해. 이 모양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이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야. 이게 뭐라고 외우면 되냐면 그냥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야. d 다항식의 다 d라고 생각해. 그리고 dx분의 dy라고 보통 안 읽어. 이건 분수가 아니야. 그냥 dy dx라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dx분의 dy라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뭐 수학과 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하냐? 분자부터 보는 거야. y에 대한 방식을 x에 대해서 다 미분해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거 문자만 이렇게 바뀐 거거든. 문자만. 그럼 이거 dx dt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방식을 t에 대하여 미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볼까?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건 dt dx는 4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감 잡았어? 우리는 이것을 dx dy 할까 이렇게 관점을 보자고. 시간분의 거리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미분이라는 건 기하적 의미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이게 t라는 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속도라고 얘기해. 속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야. 속도.
근데 속력하고 속도하고 달라. 속도. 근데 같은 모양이잖아. 시간분의 거리. 이것도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미분했으니까 순간이다. 그러니까 속도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럼 얘 미분했어. 이게 바로 t에 대한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맞지? 그럼 만약에 t가 4분의 1초일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봐봐. 이거 4분의 1 대입해봐. t에다가 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이 된 거잖아. 그러면 t가 1일 때는 뭐가 나와? 3이라는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t가 몇 수로 할까? 8분의 1초라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잖아. 음수가. 어? 네, 속도는 0이 나오고 3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여기가 t야. 시간에 따른 거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속도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된다고. 최초에 8분의 1초 여기 있어. 8분의 1초야. 여기가 4분의 1초야. 여기가 1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8분의 1초일 때는 음수였다가 4분의 1초에는 0이 됐고 1초일 때는 3이라는 속도가 나왔다는 것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속도는 방향이다. 속도는 방향이다. 8분의 1초일 때 속도는 음수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4분의 1초일 때 속도는 0이래. 그럼 뭐란 얘기일까? 잘 생각해봐. 속도가 0이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 0일 때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1초일 때 속도는 3이래.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시작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8분의 1초 지날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4분의 1초 됐을 때 멈춘 거야. 1초가 됐을 때 이렇게 이동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아. 방향은 X축이든 T축이든 생각했을 때 음수면 왼쪽 방향, 0이면 멈춘 거고 양수면 오른쪽 방향인 거야. 알겠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면 자, 속도를 보통 우리는 VT라고 얘기하거든. 속도 T에 대한 속도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 속도하고 속력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럼 속력은 뭐예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되는 거야. 속력은 음수값이 없어. 알겠지? 속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멈췄다, 왼쪽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절대값이 바로 속력이 되는 거라는 사실 꼭 알려주고. 자, VT가 있어. VT 그래프야. VT 그래프 T축에 대해서 V에 대한 그래프란 말이야. V 속도의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는 뭐한 상황인 거니? 얘를 거리를 미분했을 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됐어. 이게 VT 그래프야. 이게 근데 속도라고 얘기해서 바로 전 상황 당식하고 잘 고려를 해봐. 어떤 당식이 있는데 미분한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의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 극대극소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지? 이거 뭐에 미분한 거인 거야? 거리를 미분한 그래프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방법인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될까? 속도가 음수였다가 0 됐다가 플러스 된 거야. 뭔 상황인 거야? 이 점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오른쪽으로 온 거야.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간 거야.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이 점에서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자마 yx였던 게 xt로만 바뀐 거니까 크게 당황할 필요 없어.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이 속도로 한 가지 얘기하면 얘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두 번 미분하는 걸 뭐라고 그랬지?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 이게 더 무슨 거야? 두 번 미분한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될까? 가가속도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가가속도야. 선생님 거짓말 아니야? 그럼 가가가속도를 미분 또 하면 가가가가속도야. 알겠니? 근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가속도까지만 취급한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너가 어떤 거리에 대한 걸 t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S 보통 이건 넓이라고 얘기하지. V 보통 V라서 V야.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변화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지? 여기까지야. 626번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인 건데 2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k는 0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각도로 뭔가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놈 몇 차인데? 3차인데 두 실근을 갖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있지? 이거 양승거니까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맞니? 이게 x축이거나 이게 x축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x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잖아. 둘이 곱하면 뭐겠어? 0이지. 극대가 0이니까. 또는 이렇게 잡으면 이게 x축이 이게 극소잖아. 극소가 0인 거니까 극대 극소 곱한 게 0이란 말이야. 아,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정확히 0이 돼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야 이 문제는 극대 극소를 구한 다음에 곱한 게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가 두 개인 거야. 그래서 미분해야 되겠지? 자, 이 전체 이 녀석을 y라고 써보자.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은 뭐가 돼? 6x 제곱 30x 24 맞니? 6으로 묶어지네.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 0을 만족하는 x가 뭐가 된다고 그랬지? 극값의 후보다. 그때 한 번 더 미분한 요 녀석을 미분 12x 마이너스 30에 대해서 각각 대입했을 때 양수면 극소, 음수면 극대, 0이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1을 대입해보니까 뭐니? 이거 1 대입하니까 음수야. 그래서 1일 때 극대, 4일 때 양수가 되니까 극소가 되는
극소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그때값 뭐니? 그때 값을 보여야지. 그때값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그때값이란 말이야. 그럼 1 대입한 값, 4 대입한 값이 서로 0이면 되는 거야. 1 대입해봐. 2 마이너스 15 플러스 24 플러스 K. K에다가 이거 26에 15를 뺀 거니까 플러스 11. 맞지? 다음 극소 4. 어때? 4를 대 4, 4, 16, 14, 128 마이너스 4, 4, 16 16 곱하기 15 하면 몇이야 이거? 80에 16에 240. 숫자가 커지네. 4, 4, 16 4, 2, 8, 96 플러스 K. 이거 계산. K에다가 96이랑 얘 더하면 몇이니? 4, 2, 2. 근데 240 음수. 이거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에 16이 되겠네. 둘이 곱한 게 0이 돼. 이거 곱했더니 0이 되면 K는 뭐겠니? 16이거나. 자, x에 대한 방정식 3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한 개의 양수인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래. 한 개의 양근, 두 개의 음근. 어쨌든 근이 몇 개라는 거야? 3개잖아. 그러면 너가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면 되겠네요. 맞잖아. 음수면 해가 3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야 이거 아래로 불러질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야 극대 양수의 극소 음수인 거니까 얘도 근색인 거잖아. 근데 얘는 양근이 두 개 음근이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이 문제는 극대 곱하기 극수가 음수기만 하면은 다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실제 그래프 개형을 너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극대 극수에 대해서 너가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을 너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전체를 y라고 적을게. 그럼 미분해 봐. y 프라임은 뭐가 돼?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맞니? 문제 나 잘 쓴 거 맞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느니 안 되니? 2x 3, 1 풀마 하면 6x에서 2를 빼니까 4x 나오지? 그러니까 즉 이거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극값에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미분해보니까 8x 플러스 4가 나와서 이 2분의 1 대입해봐. 4 더하기 4 양수인 거니까 이거 극소 양수는 아래로 불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봐. 음수지. 그럼 여기서 극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여기 어디 점인가에 0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2분의 1이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에서 극소야. 여기서는 극소. 맞지? 여기서는 극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프 그려야 돼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자 봐봐. 양수거니까 아래로 블록부터 해서 한번 꺾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 3개가 돼야 되겠지. 근데 x축 맞는 게 0 밑에서 2개 만나야 되는 거야. 즉 어때? 이렇게 하면 음근 2개인 거잖아. 그리고 양근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프 개혁 나타낼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이 되면 양근 한 개에 음근 두 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뭘 구하라는 거야?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자, 이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K를 구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없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이 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y는 3분의 4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k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거야. 요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k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인 거지. 근데 지금 결국 얘를 미분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그래프가 얘인 거야 지금. 보라색 그래프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K라는 녀석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여기 X축 이렇게 잡는데 여기 Y축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오케이? 그래서 음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양근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만나는 교점 뭐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K인 거야. 어때? 이 그래프 만나. 얘하고 우리가 이 상황만 보려면 즉 이거 이동하기 전에 플러스 K는 0이라고 잡은 상황은 근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K라고 했으면 이 그래프하고 이 초록색하고 만나는 얘가 바로 근이 된다는 거야. 어때?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맞니? 이거는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맞니?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맞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이 마이너스 K라는 얘네들은 이동 가능한 거야, 위아래로. 우리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는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리잖아. y는 2. 맞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라는 거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k는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놈 전까지 올 수 있는 거야. 딱 극대에서 만났다고 그래봐. 이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딱 극대에서 만났으면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음근 하나에 양근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극대보다 뭐하면? 살짝 작기만 하면 음근 두 개, 양근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뭐보다는 커야 될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맞지? 여기 2분의 1이라니까 여기 0이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니까 여기서 극대고 극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래프 보니까 x가 0일 때 어딜 지나? 0을 지나지. 원점.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런데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마이너스 k라는 애가 결국 극대보다는 분명히 작아야 돼. 극대보다 이게 극대 값이 될 거 아니니 그 극대 값보다는 아래로 떨어져야 될 거야. 그런데 딱 0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딱 0이라고 해봐. 이 마이너스 k 딱 0이면 은근하다고 딱 0일 때 이거 음수야 0인 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0보다 만약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은근 하나의 양근 두 배가 더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는 0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인가 결국 극대보다는 작고 0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k의 범위. 그러면 자, 우리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극대값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극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극대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거야. 자, 대입해볼까? 3분의 4에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27 플러스 2배 제곱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3배에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이거 계산해보자. 계산 이거 9 2 마이너스 2분의 9 나올 거고 플러스 2분의 9 나올 거고 플러스 2분의 9 나오게 되니까 걷어서 2분의 9가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k가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그럼 양변 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k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지면 되는 거지.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랬어. 여기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5가 나와. 마이너스 4.5가 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